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화물자동차 운송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 그리고 목적에 맞는 계획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물류의 비용과 물류의 가치가 다르게 되더라.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운송 비용에 대한 산정 방법과 공식들을 외움으로써 물류관리사로서 효율적 운송에 대해서 효율적 물류 관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화물자동차의 운송 시스템은요,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송을 하느냐,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경제적일까, 그리고 복화율을 어떻게,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절차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이 운송 시스템의 효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운송비는요, 전체 물류비의 60%를 차지하고요. 화물 자동차 운송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운송 비용에 대한 절감이야말로 원가에 대한 절감이자 물류비의 효율화에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화물의 인도는요, 인도는 판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쟁 수단이기 때문에 인도의 시점에 대한 조정, 그리고 판매의 마지막인 소비자에게 대한 서비스와 전달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설계를 위한 기본 요건들이 나오고요. 지정된 시간 내에 배송 목적지에 배송할 수 있는 화물을 확보하고, 화물이 없는데 운송 시스템이 다 완비되어 있는들 수요가 맞지 않다. 자, 수송과 배송 및 배차 계획을 조직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요, 수송과 배송은 일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관리될 때 효율화된다는 겁니다.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고요. 시험에는 분리된 시스템, 독립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적절한 유통 재고량 유지를 위한 다이어그램 배송의 운송 계획화가 필요하더라.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운송을 계획화, 효율화 시키기 위해 하나의 밴드를 이룬다. 하나의 운송 계획을 수입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계획화 시켜가지고 운송에 대한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운송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판매 및 생산의 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더라. 자,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의 표준화와 효율화가 추구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주하면서부터 출하되는 그 과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듈화를 근거로 한 단위화를 근거로 한 표준화를 이룸으로써 표준에 의한 물류의 환적을 줄이고 이적 작업을 원활히 하고 핸들링을 쉽게 할 수 있는 효율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 주문 단위제가 있고요. 최저 주문을 단위제를 하는 것은 주문에 대한 물품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대비 그 주문량이 적다 하면 그 거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저 주문 단위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물류를 하여야 되겠다. 그죠? 멀리 가가지고 2,000원치 하나 물건을 갖고 와요. 2,500원짜리 물류 택배를 갖고 와요. 그렇다고 하면 기름값 대비 인건비 대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 주문 단위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아닙니다. 시험엔 최대로 나오죠. 자, 화물자동차 운송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들은요, 머릿속에 담아두고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미있게 한 3번, 4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외워서 시험에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해예요. 시험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월간 고정비 발생액은요, 액에다가 목표 가동 일수를 나누면 1일당 항목별 고정 비용이 나오면 당연하죠. 가동 일수를 나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일당 항목 고정비 나누기 1일 가동시간을 하면 시간당 가동시간당 항목별 고정비가 나오겠죠. 당연하고 시간당 항목별 고정비 곱하기 비용 계산 기준 시간을 곱해버리면 해당 운송에 대한 고정비 예상 원가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한 3번 4번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변동비의 계산이 있고요. 변동비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의 효율성 제고를 우리는 늘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연료비는요. 공차 운행 시 연료비 산정하는 방식은 운행거리 곱하기 공차 시 연료 소모 기준 곱하기 연료유의 단가를 하시면 되고, 영차는 촬영입니다. 공차는 빌릴 공짜고요. 자, 운행거리 곱하기 적재 톤수 곱하기 연소 소모 기준 곱하기 연료유 단가를 하시면 영차 운행시 연료 비용이 나옵니다. 자, 윤활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 용량 곱하기 운행거리 나누기 교환 주기 곱하기 윤활유 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주어지고요.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 가는데 윤활유는 얼마만큼 씁니다. 그러면 우리 거리가 직접 뛴 것은 몇 킬로? 5만 킬로인데 25,000 킬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윤활유를 교환해야 돼? 2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다 푸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총 연료비고요. 공차 운행시 연료비 플러스 영차 운행시 연료비 플러스 윤활유 비용을 합해야지 연료 비용이 들어가더라. 다음 뭐예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입니다. 자, 수리 비용도 변동 비용이고요. 수리비 예정 원가 나누기 목표 운행 거리 나누면 킬로미터당 수리 비용이 나오죠. 그죠? 1km, 2km 가는데 산정되는 기본적인 수리 비용 등을 일수에 맞춰가지고 빼주겠다는 거죠. 자, 킬로미터당 수리비 곱하기 총 운행거리 하면 해당 운송에서 소요되는 수리비 원가가 산정이 되더라. 타이어비를 산정하세요 하면 타이어 부착 개수 총 운행거리 나누기 타이어 교체 시기 곱하기 타이어 단가를 하면 그 순 타이어 비용 원가가 나옵니다. 자, 도로 통행료는요, 운행 구간을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따라서 통행비 실비를 계산을 하고요. 야간 운행을 해서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는 할인율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비용은 해당 운송에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발생이 되는 실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관련된 내용들 상세하게 풀이를 해주면서 그 요건들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막 연료비는 운행거리 곱하기 공차시 연료 소모 기준 곱하기 연료유 단가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적용만 하실 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